방학 들어가면서 좀 수업도 여러 개 깔리고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었을 거야. 물론 재생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래서 문학이라든지 선택 과목에 대한 보충 수업이 가능한 시간표들이 좀 깔려서 보충 영상들 도와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간 책 좀 제가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원론소 영상 활용하셔가지고 수업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고3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수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없는 고3들은 저랑 뭐 밀착톡으로 좀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수시에 너무 올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시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건 내신 점수고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라든지 세특 같은 거 챙길 수는 있는데 방학에 들어갔어. 자기소개서나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는요, 딱 1시간 단위로 하루에 한 2번 정도.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면 딱 쓰고 끝내버려야지. 그거 붙들고 있다고 오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더. 여러분,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법무부 장관 자녀분들은 다들 대학을 부모 찬스로 가잖아요. 여러분, 수시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가기 힘든 제도예요. 왜냐면, 내신으로만 갔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는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특출나게 어떤 분야에서 올림피아드를 땄다든지 이러면 또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전형 자체가 완전히 깜깜이가 됐고, 사실 그렇잖아. 옳은 건 알아. 그런 것도 알아. 근데 내 자식이 대학 못 가는 거는 너무 피눈물 나는 일이거든. 어찌 보면 부모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깜깜이 전형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깜깜이 전형에서 여러분이 뭘 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 깜깜이 전형에서 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보는 돈입니다. 돈 주고 사셔야 돼요. 시간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온라인 컨설팅 싸게 20만 원, 30만 원짜리 있으니까 최소한 그것들은 꼭 하셔야 되고요. 수시를 쓸 생각이라면. 더 비싼 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혼자서 그걸 하잖아요. 완전 시간 낭비, 돈 낭비 훨씬 눈탱이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수시를 쓸 거라면 빨리 온라인 컨설팅 받아서 거기서 빨리빨리 속도를 붙여야지. 그거 붙들고 있다가 다작살 납니다. 다작살 나요. 아시겠죠? 자, 갑자기 죄송하고 어쩔 수 없어. 근데 현실은 얘기해드려야 되니까. 자,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드리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보통 내신 공부를 하면서 주제는 보고, 시점 보고, 표현법 보고, 장르마다 다 외우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 문제들은 풀리는 느낌이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엔 안 된다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버려, 선지에서.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자꾸 수업 시간에 뭔가 여러분한테 철학적 얘기를 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요, 그 얘기는 최대한 줄이고 좀 더 구조적으로 우리가 독서에서 했듯이 사실 오늘 독서는 또 구조적 처리는 아니었거든. 공식적 처리는 아니었어. 여러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쉽게 풀릴 거고 이렇게 깔끔하게 답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 자꾸 자의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걸 오늘 겪었으면 복습해라 이런 목적이었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좀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실전에서 그리고 다음 주 수업부터 특히 보충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인데 보충 영상들을 접하고 문학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처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문학에서 뭔가 확실히 바꿔주면 구평에도 훨씬 점수가 쉬워지겠죠. 그 시점에 어떤 식으로 문학 작품을 봐야 되는지 좀 더 실전적으로 들여다볼 거고요.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되는지 볼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설을 좀 많이 해왔지만 오늘 약간 소설 종결판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문학이나 고전 시가, 현대 시나 고전 시가 이쪽 할 건데 보충 영상이 좀 많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소설 작품 정보 처리할 때는 초반부에서 인사를 세팅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었고 이게 구성의 3요소죠.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의 정보가 인물이요. 그리고 인물이 사건이나 서사를 끌고 가는 힘도 생기고 또는 사건의 서사 줄거리를 끌고 가는 힘도 생겨. 결국 근데 줄거리를 잡아줬어야 되는 거고 특이한 소재나 배경, 서술 방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인물이 많았으면 주인공에 집중하라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요. 문학도 칸트가 얘기했다시피 아주 전형적이에요. 평가원이 보기에는 문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확립했으면 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면 일배충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메갈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큰일 날 일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제발. 그래서 교육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 수업 시간에 막 일배 용어를 막 노무현을 써놔.
미치겠어. 그거를 내한테 캡처해가지고 내가 왔다니까. 뭐야 이것들. 물론 이제 너무 진지한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근데 애들이 왜 그러고 있을까?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 그 얘기는 제쳐두고 다시 이쪽으로. 또 오늘 또 약간 또 괜히 그 얘기했네. 자, 보시죠, 다시. 이거야, 결국에는. 항상 했던 얘기지만. 역사 속에 공통된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이 존재해요. 우리라는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냥 고정된 거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이렇게 이 네 가지 틀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 소설에서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뭘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었는지를 차근차근 볼 텐데, 일단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읽진 않을 거니까 순서대로 제가 좀 포인트가 되는 장면들 위주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틀을 잡고 시작할게요. 이제 봅시다. 자, 첫 장면. 상처를 입은 노루. 잘 들어.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이런 사물이나 동물들도 일부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성격이라고 제가 할게요. 약자인 거죠. 서론에 피를 뿌리며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있어? 사냥꾼이 얘를 못 살게 구해. 그리고 결국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 근데 잘 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놓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나와 여기 있는 내가 같니? 니네가 작가라면 왜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쳐놨겠어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 정도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 아까 밸브 문제랑 비슷한 거야. 알겠어?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 세상 살면서. 서장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 그러면 위쪽 내용이 서장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봐봐. 소설 속의 소설이라는 게 바로 잡혔지, 얘 때문에. 당연히 그럼 여러분 소설 속의 소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메인 테마가, 메인 토픽이, 메인 스토리가 글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부터가 중심 서사인 거고 여기는 액자식 구성인 거지. 이 정도는 잡아놨어야죠. 왜? 초반부부터 뭔가 액자식 구성으로 어그를 끌어놨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을 처리하고 갔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헷갈리잖아. 여기 있는 내랑 여기 있는 내가 계속 헷갈리면서 뭔 소리인지를 모를 거 아니야.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 어차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볼게요. 노루를 찾으러 가고 있고 나는 막 가만히 섭득거려. 내면심리. 제가 여기다가 파란색 잡아드리는 건 여기다 잡아드린 파란색 키워드들이요. 대부분. 총소리를 들었어요. 상황. 죽었나? 라고 나는 후회, 반응. 왜? 나는 노루를 살려주고 싶었거든. 노루를 보호해주고 싶었는데 노루가 결국 죽어버렸잖아. 근데 나는 비겁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야. 그걸 읽어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어? 왜 나는 후회가 가슴에서 끝없이 올까? 이거는 사실은 자기 혐오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자기 혐오에 빠질 때들이 있단 말이야. 오늘 살 빼야 되는데 치킨이 먹고 싶어. 참았어. 자기 혐오에 빠질 일은 별로 없어. 근데 먹어버렸어. 이래서 내 인생은 안 되는 거 이러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한다고. 근데 여기는 좀 거창하지.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은 6.25 전쟁 때 그 전쟁에 있어서 있었던 일을 형이 되게 트라우마로 자기 혐오로 가지고 있다가 소설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알 건 없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자기 혐오는 읽어내야 되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정리를 해볼게. 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사냥꾼이 노루를 추격하는 상황이야.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입장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가슴이 섬뜩섬뜩하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나의 성격은 어때요? 반대 표명을 명확히 못해. 되게 우유부단하다고. 바꿔 얘기하면 뭐야? 비겁한 거지. 옳다 그르다 자기 생각을 위해서 향해 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 옳고 그른 걸 얘기 못하는 것만 비겁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진실되게 마주하지 못하는 것도 비겁한 거야. 응? 내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 직시를 해야죠. 그게 용기가 있는 거야.
좀 얘기할게요, 그냥. 자, 봅시다. 그래서 가슴을 섬뜩거리면서 마지못해 쫓고 있었잖아. 난 가기 싫은데. 싫다고 해야지. 친구들끼리도 나 싫은데. 얘기해. 근데 괜히 두려운 거잖아. 즉 무슨 얘기야? 나한테 솔직하지 못하고 남한테 솔직하지 못한 거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야.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시간과 때를 가려서 용기가 있어야지. 눈치는 있어야지. 무슨 얘기야?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근데 눈치도 있고 시간과 때를 가려야 되긴 하지만 여기는 좀 비겁한 거였던 거. 나는 차라리 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산을 내려가 버리고 싶었다. 왜? 회피잖아, 회피. 수능 성적표 보기 싫어. 약간 이런 거야. 용기가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얼굴 보기 싫어. 약간 용기가 없는 거지. 그러나 나는 망설이기만 할 뿐 가슴이 두근거리는 새가 저물 때도 일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끌려다니는 상황.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 현실에서도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유튜버 중에 뭐였지? 그 현실 고증해가지고 심드라는 그 게임 가지고 요즘 급식들 문화를 이렇게 딱 해놓은 걸 보는데 너무 웃긴 거야, 난 그거 보면서. 막 애새끼 미쳐가지고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데 교실에 오토바이 끌고 와가지고 뭐 촉법소년이에요 이러고 있고, 예를 들면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솔직히 너희 일진들한테 끽소리 좀 못하고 살았잖아. 나도 그랬어. 끽소리 잘 못하고 살잖아,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없지.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처 맞을까봐 이제 눈치 봐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근데 하지 마. 멈춰. 뭐 이런 거 하면 용기가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막 6.25라는 거창한 얘기를 할 건 없어요. 당장도 오늘 치킨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오늘 아침에 내 거울을 봤냐 못 봤냐. 체중계를 봤냐 못 봤냐. 이런 거에도 사실은 적용을 해볼 수도 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오바니까 이 정도 일단 필기 정리하고 계속 볼게요. 핏자국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어스름이 내릴 때 비로소 일행에서 떨어져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 이 정도로 나는 힘든 걸 참으면서 간 거야. 결국 어떻게 됐어? 나는 끔찍스러운 거야, 그 사실들이. 근데 이게 뭐야? 소설 속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걸 쓴 작가는 형이잖아요, 지금. 형의 소설이잖아. 그럼 형의 소설에서 형은 분명히 뭔가 형의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생각을 이 소설을 통해서 표출을 했겠죠. 그래서 나는 뭐래? 뭐 이렇게 읽었대. 그래. 그러면 읽었으면 뭐 어쩌라고? 중요한 건 뭐야?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도 문제였지만 형의 소설 때문에 나는 초조해졌어요. 왜? 형의 소설과 나의 그림이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주제겠죠. 봐봐. 핵심 인물은 형과 나야. 그리고 각각이 소설과 그림이라는 예술적 표현수단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두 개가 관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서사 흐름대로 잡으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구조도가 그려야 되는 거냐? 오케이. 인물 중에 형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나라는 인물이 있었고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표현을 했는데 형은 소설로서 나는 그림으로서 표현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소설과 그림이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거야. 이 정도는 잡혔어야 된다고요. 이 정도는. 그러면서 나의 내면을 볼게. 혜인이 전 여친인가 봐요.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별이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게 만들 때 갑자기 무슨 사람의 얼굴? 갑자기 모든 사물에 앞서 사람의 얼굴? 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글의 주제는 소설과 그림이었고 그 그림이 뭐야? 사람의 얼굴이야. 사람의 얼굴이야. 즉 혜인과 헤어진 것이 원인이기도 했지만 항상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이 뭔데? 뭐야, 뭐 정신 나갔어? 갑자기 나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대. 무슨 소리야? 진짜 그렇게 써졌잖아. 지금까지 지 그림 얘기해놓고 나의 그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무슨 화법이지 도대체? 견딜 수 힘들어서. 그니까 그 그림이 뭔데? 내가 지금 설명을 해볼 텐데 일단 10분의 1도 안 돼. 인간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 그거라고요. 결국 살다 보면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지? 인간은 뭐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도 그런 거죠. 그림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근원, 본질에 대해서 한번 표현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인간의 근원으로 찾아가 보면 인간의 근원에 대해 설명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야?
성경의 창세기 전이잖아요. 아담과 이브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상에 대한 얘기, 아담과 이브에 대한 얘기, 아벨과 카인에 대한 얘기, 그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들. 에덴의 두 인간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적인 이야기. 그래서 어디로 가보는 거야? 그 인간 근본에 대해서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적으로 가보는 거죠. 그런데 뭐래? 그러나 감격으로, 바꿔 얘기하면 깨달음으로 나의 화필이 떨리게 하는 그런 얼굴은 없었다. 자, 나는 본질에 닿았다 못 닿았다? 본질 가지 못했다 야. 답 못 찾았다. 그림 못 그렸다 야.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뭐 하고 있어? 지금 나의 상황은 방황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는 있대. 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알고는 있대. 뭔가 확신은 있어. 확신이 있는데 현재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아직 내가 만나지 못했을 뿐이야. 그리고 흐름이 한번 바뀝니다. 그 소설이라는 게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럼 봐봐. 벌써 시간을 섞어놨지, 지금. 그러면 지금 되게 인과가 중요한 구조의 소설이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를 출제 설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시간순 찾으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봐봐. 가장 시작은 언제야? 가장 시작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형이 나한테 왔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게 시작되기 바로 전날을 넘버 2, 소설을 넘버 3라고 한다면은 내가 해인하고 내가 해인하고 이별하고 그림 그려야지. 이게 1번. 그리고 그 소설 시작 전날, 소설 시작된 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장면은 바로 전날이야. 형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 하는 거야. 뭔 소리야? 근데 봐. 그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림이 뭐라고 돼 있냐? 나는 시작이라고 얘기했지만 형은 뭐래? 이미 답이 있는데? 라고 얘기해버린 거죠. 그림과 나를 보면서 그러면서 뭐래? 나의 정답은 이렇다고 형의 정답을 얘기했겠죠.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저 따라오세요. 결국 뭐냐면 이거였던 거죠, 지금. 자, 나는 이별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그림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담고 싶었던 거야. 답에 대해서 담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히 답은 존재할 거야. 그런데 갑자기 형이 찾아와요. 술 취해가지고. 그리고 형은 나의 그림을 봐. 그리고 형은 여기서 답을 찾아내. 반면에 나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형은 소설을 썼죠. 그리고 나서 나는 형의 소설을 읽었겠죠. 결국 소설의 흐름은 이랬을 거라고요. 이해됐어? 상당히 인과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이야. 소설도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의 정보 처리, 즉 실전에서 어쩔 수 없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장면별로 정보 처리를 했겠지만 인사배 세팅 초반에 잡고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잡아가면서 보이는 사건 관련 장면들을 만들어 갔을 것이고 서사 흐름을 잡았겠지만 이 지문은 얘를 바탕으로 이렇게 재구성까지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결국 이 소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보였겠지. 이 소설의 핵심은 뭐야, 결국에는? 형도 나도 소설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답을 찾고 싶었던 거고, 형은 소설을 통해서 답을 찾았고 나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고.
근데 나는 형의 소설을 통해서 그림의 힌트를 얻어가고 있는 거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되게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수능 국어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핀트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수업 듣고 빨리 탁 달라붙어서 언론서 좀 정독 좀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능 국어적인 느낌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지는 수업 듣다 보면 알실 거고. 봅시다, 그래서. 두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형의 소설과 액자로 있는 형의 소설 플러스 작품 내용들이겠죠. 그 분명히 연결이 돼 있겠지. 그리고 봐봐. 전부 다 형의 고민과 나의 고민에 대한 것들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면적 갈등이 되는 거죠. 이 3번을 여러분이 답을 못 골라. 정답은 3번이야. 왜 3번을 정답을 못 고르냐면 여러분이 초반부에 뭐가 나와요? 나, 노루 이런 걸 보고 이걸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 여러분 글 쓴 사람은 이걸 왜 썼습니까? 형의 소설로 쓴 거잖아. 작품의 주제가 아니라 작품의 주제의식보다는 형의 소설로서 세팅을 해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 작품으로 이 작품의 등장인물이 되어보자고요. 자, 봐. 힌트를 줄게. 여러분이 작품의 등장인물이 되어보자고. 그럼 봐봐. 등장인물끼리의 갈등이 갈등인 거야.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는 등장인물끼리의 갈등이 아니잖아. 예를 들면. 지금 등장인물들은 긴박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다니까. 형의 소설 속의 상황이 긴박한 거지. 형의 소설 속의 상황이 긴박한 거죠. 이해됐어? 그게 작품의 주제 줄거리는 아니라고. 왜? 작품의 주제 줄거리는 뭐야? 아까 내가 썼다시피 이거라고요. 이거. 너희 이거 파악했니?를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3번 선지는 이것만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듯이 내용 일주로 푸는 애들은 여기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왜 이게 선생님 긴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초반에 긴박한 상황 같은데요? 잘 들어. 너희가 작가라면 초반부에서 긴박한 상황을 느끼라고 준 거야? 초반부에서 등장인물 간의 혹은 등장인물의 긴박한 상황을 느끼라고 준 게 아니잖아. 형의 소설 내용이 그러하고 동생은 그 소설 내용 때문에 자기 그림에서 찾아내려고 했었던 정답 힌트를 얻었다. 이게 주제잖아. 다시 봐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주제를, 그러니까 작품 주제는 좀 달라요. 전문 주제는 좀 달라. 근데 여기 출제 주제를 보면은 형의 소설을 보고 동생이 그림에 답을 찾고 싶었는데 힌트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예전 생각이 났고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게 주제인데 왜 3번 같은 게 정답이 돼야 되냐고요. 이게 주제인데 도대체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게 주제의식 형성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보여줘도 도대체 주제의식 형성에 도움이 돼? 그냥 표면적으로 소설 상황만 얘기했을 뿐인 거야, 이거는. 소설 속 소설 상황만 얘기했을 뿐일 거라고. 되게 지엽적인 내용 가지고 만든 오답 설계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소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고쳐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공이권 원론서, 문학 원론서 준 거 제발 좀 정독하고 공부해봐요. 그러면 수업의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느낌이 딱 잡힐 겁니다. 자, 계속해서 47번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시간수는 맨 처음 뭐라고? 내가 헤어지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형이 방문한 다음에 형이 소설을 쓰는 상황. 나다라가 4번 됐죠? 당연히 얘도 쉽게 풀었지만 설계는 보였던 문항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46번에서 되게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질문을 갑자기 본 거거든. 잘 들어. 표면적으로
내용 일치로 풀면 3번이 왜 틀리냐고. 맞지. 그런데 작가 의도를 생각하고 주제를 생각하고 설계를 생각해 보자고. 도대체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게 주제기 형성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전혀 안 돼. 그런 애들을 속아내기 위한 오답 설계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중학교 고1 수준에서 내용을 겉핥기식으로 일치로 풀려고 하는 애들을 속아내는 작업인 거예요. 문학에서 너희가 얻어갈 게 뭐야? 잘 봐. 예술가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해. 소설을 통해서든 그림을 통해서든. 그럼 너의 인생의 문제도 그걸 보면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꾸 우병우라고 하게 되는데 그 우병우 그 드라마에서 우영우 드라마에서도 제가 느낀 게 좀 많아요. 정말 느낀 게 많다고. 내 인생의 문제를 좀 찾았어, 나는. 오징어 게임 보면서 찾았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그럼 이 소설의 주제는 뭐야? 그래, 형의 소설을 통해서 동생이 깨달았고 예전 생각으로 갔는데 이 흐름인데 도대체 여기서 이 주제를 형성하는데 이 긴박한 상황을 던져주는 게 무슨 의미가 크냐는 거죠. 없진 않지만 그게 정답이 될 만큼 큰 의미는 아니다. 48번. 기억을 통해 동생의 상황을 이해해 보래요. 기억이 뭔데? 어딨냐? 답을 못 찾은 거죠. 바꿔 얘기하면 뭐야? 내적 갈등 상황이야. 그럼 뭐 형과의 갈등이 어디 있어? 내적 갈등이라니까.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것도 지금 내용 일치 그냥 일부 내용 갖고 온 거고 순수도 뭔가 그래 정답이 이거잖아. 그림을 통해서 나는 답을 찾고 싶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다. 정확하게 이게 주제잖아요 지금. 이런 거 읽어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문학 수업 시간에 일상생활 엮기도 하고 자꾸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그 차원까지 사실은 사고가 확장되어 있어야 정보 처리가 됐을 때 답이 쉽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당장은 안 돼도 괜찮아요. 수업 듣다 보면 될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 그랬어. 다시 한번 고3들 때문에. 여기는 형은 나름대로 답을 찾고 있잖아 지금. 야, 그 탄생할 인간의 눈은 말이야.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래야 될 것 같고 저래야 될 것 같아. 동생은 그리지도 않았어. 근데 형은 이미 다 그렸어. 형은 답을 찾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설을 형은 써낼 수 있었던 거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생은 그냥 밑그림이야. 밑그림이야. 근데 형은 이미 그림 완성이 돼버려요. 그림 완성을 말로써 하잖아. 그걸 소설로서 나중에 표현했을 거고. 그러니까 형은 무슨 얘기야? 동생은 답을 아직 모르는 상태고 형은 답을 찾은 상태죠. 됐니? 그러면 당연히 3번 같은 거는 매우 괜찮은 얘기인 거고. 맞죠? 형의 정답인 거고. 맞죠? 형이 생각하는 동생의 상태나 형의 의식. 잘 모르겠네? 야, 당연히 정답은 1번이지. 이 문제 설계는 뭔지 알아요? 주어를 찾으라고. 저 대사의 주어는 누구야? 형이지. 그러면 동생 예술적 견해가 나타나겠어요? 아니지. 형의 견해가 나타나야지. 됐죠?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50번 볼게요. 뭐냐 이거? 와, 잠깐 이거 문제 이거.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어휘 문제는 어휘 문제 그냥. 이거는 그냥 나중에 어휘 문제만 따로 풀게요. 됐죠? 자, 어휘 문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휘 문제는 따로 제가 1시간 정도 유튜브 영상이나 특강 형식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도 많으셨고 다시 한번 잘 들어. 과제는 복습이야. 빨간 책 복습하세요. 선생님이 시간이 없고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들어. 빨간 책에다가 여러분이 필기하신 거 그대로 복습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원론서 정독하세요. 아시겠죠? 자, 잠깐만 2분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 내신 끝나서 고3들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재수생들도 좀 지쳤던 시점을 이제 극복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생소한 지문들 위주로 수업은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적용하는 과정에서 EBS나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는 지문들 주시면 좋은 지문들 선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빨간 책으로 완전히 뜯어 고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변화된 느낌 있으실 거고 제가 카톡으로 영상 올려드리는 거 꼭 활용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 방금 과제들은 다시 한번 카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담 있구나.